안녕하세요. 자, 오늘 진도는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에 129번. 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관련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요. 출제가 거의 매년 한 문항씩 출제를 하는 중요한 영역이에요. 네. 자, 우선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핵심 테마를 잠깐 예습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는 방법을 준비하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돼요. 네. 지난주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셨죠. 네, 그림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자, 여기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고, 네, 도로 주변에 투자 목적으로, 자, 위에는 밑에는 이제 어리 토지를 취득을 했죠. 자,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기존의 도로가 좁으니까 도로를 확장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토지에 도로는 기반시설이고 그 도로 설치, 기반시설 설치를 서울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고시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때부터 우리는 갑거래 토지, 도로 용지로 결정 고시는 갑거래 토지를 무엇이라고 했죠?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묶인 갑거래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었잖아요. 개발이가 안 나요. 그러면 개발이가 안 나니까 이제 땅값, 집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또 이 토지를 매수할 자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받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손실을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그랬죠. 손실 보상 규정이 없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서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용지를 결정고시하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관할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규정 대신에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 고시된 토지 중에서 어떤 토지가 매수 청구 대상이 될까? 다 알고 있잖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해놓고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 내에 사업이 미집행되고 이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매수 청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관할시 군청 이런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 공부라고 생각하면 이제 외워야 되고 어려운데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가 서울시 관할구에 무지하게 많아요. 생각보다. 자, 지목이 대이면은 서울시청, 관할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기 때문에 매수무자는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법상 매수무자 될 거 아니에요. 광역시라면은 인천광역시라면은 광역시장,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정은 시장, 군정은 군수가 매수무자가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됐더라도 그 사업 절차,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상 오늘 배웁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됐다면은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이유가 뭐냐면은 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는 어떤 의미가 있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있었다는 것은 공사 착수를 위한 마지막 행정적 절차까지 단계가 진행된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는 도로 건설 사업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도로 건설 사업에 해야 됩니까? 도로 건설 사업 즉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더라도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관할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토지대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정해져 있어. 그때는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합니까? 해당 시행자입니까? 해당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를 해야 될 법에 의해서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할 법상 의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매수 의무자가 돼요. 자, 이렇게 매수 청구를 받으면 그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됩니까? 6월. 매수 결정을 알리면 그날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되는 거죠. 만약에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렸어. 그럼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가 됩니까? 매수 거부가 되는 거죠. 매수 거부. 그리고 매수 대상 토지를 결정해서 알렸습니다.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매수 결정을 알렸는데 그러면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되죠? 2년 내에 의무주를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 결정을 알리고 2년 내에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지연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객지 부지, 즉 갑거래 토지의 일정한 개발이가 허가될 수 있죠. 이때 허가되는 대상은 남겨보고 있어야 되죠. 매수 거부 시,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어떻게 되죠? 몇 층으로 시작합니까? 3층. 3층 이하. 어차피 오게 됩니다. 3층 이하인 단독주택이 허가될 수 있죠. 3층 이하인 단독주택. 근데 우리 건축법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용도가 분류된 건축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렇게 되죠. 이때 허가될 수 있는 단독주택은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용도 분류됐지만 다중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 공간 등은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가 된다고. 자, 3층 이하인 단독주택과 그리고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자, 우리 농담으로 이제 우리가 좀 좋아하는 것들은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됐습니까? 제외됐죠.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제외되는가?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 연습장, 다중생활시설 등은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렇게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시청, 군청 등에서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를 했어. 매수하면은 공짜입니까? 매수대금을 지급합니까? 매수대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때 매수대금,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는 이제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없거든요. 없고 무슨 법을 준용하죠? 공치법. 매수 가격과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치법 준용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이제 얼추 중요한 것은 복습을 다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문제로 같이 한번 접근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매수하면은 그 매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매수모자가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장이나 뭐 인천광역시장 군수들이죠. 네. 자, 매수모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이제 현금이 아니고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해요. 그때 발행하는 채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교육국에는 무슨 채권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다.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되죠. 토지 소유자 원할 때 발행할 수 있어요. 또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얼마 초과? 3천만 원.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복습하고 이제 관련된 문제를 확인해 가면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내용은 쉽고 시험은 자주 나오고 괜찮은 영역이죠. 네, 보겠습니다. 네. 자, 116페이지, 자, 129번 문제를 집중하시면 돼요.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도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토지 중에서 지목이 무엇이 되죠?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되고, 그때 매수 청구 대상에는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기타 정착물은 포함됩니까? 제외됩니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대인 토지는 물론이고 그 토지의 정착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꼭 기억해 줘야 돼요. 다음 2번. 1번의 경우 10년 미집행의 지목이 되어도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1번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회사,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관할 시청, 군청에 대해 서로 매수 청구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4번 1번의 경우 이 법에 따라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정해졌다면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 가능하고요. 매수무자가 국가인 경우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고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한 금액은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 틀렸는데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죠?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 한정이 돼요.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하나요? 네, 토지 수요 원하거나 또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3천만 원 초과 금액이라면 채권 지급이 가능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130번. 자, 도시공격실부지의 매수 절차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거래가 매수 절차 등 여기까지 그렇죠.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거래가 매수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상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가격 기준으로 한다, 실거래 가격 기준으로 한다, 시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이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시법을 준용. 그래서 여기는 공시법을 꼭 외워야 되죠. 장기 미집행 도시공격실 부지를 매수했을 때 매수 가격과 매수 절차에 관해서 이 법상 규정이 없을 때는 공시법을 준용한 이 자체가 문제거든. 꼭 외워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준용이 틀렸죠? 그리고 매수 청구를 받고 몇월 내에 매수를 결정해서 알립니까? 6월. 3번 매수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진 않을 때 몇 년 내에 매수하죠? 2년. 4번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다시대 주택으로서 4층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는 허가될 수 있다. 틀리잖아요.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단독주택에 하나요 허가가 됩니다. 이때 단독주택은 넓은 의미였습니까? 좁은 의미입니까? 좁은 의미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용도 분류가 단독주택으로 분류됐더라도 뭐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공간 등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다음은 5번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으면은 이번엔 매수 거부입니까? 매수 지연입니까? 매수 지연이 되잖아요. 이 매수 지연 시에는 제1종 권리 시행할 시로서 3층 이하인 건축물의 설치는 허가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3층 이하인 1종 건설시설은 허가 가능했죠. 132번 건너편이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격시설 채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수 문제가 누구에 대한 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격으로 한정이 됩니다. 국가가 틀렸죠. 정답이에요. 2번 토지 소유를 원하면 발행할 수 있죠. 3번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운명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 이하입니까? 3천만 원 초과 금액입니까? 초과 금액. 그럼 만약에 비용무용 토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중 한 개에 해당하고 매수대금이 7천만 원이면 3천만 원 초과 금액이 얼마죠? 4천. 이 4천만 원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네. 다음 4번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무엇을 정합니까? 조례를 정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도시공격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확하게 이런 것을 암기하셔야 되죠. 5번 도시공격시설 채권 발행 절차 여기까지 미줄 것입니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합니까? 지방재정법 준용하려고 해서 도시공격시설 채권 아까 장기비 집행 도시공격시설 부지의 매수 가격과 매수 가격과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시법, 도시공격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 그렇게 되잖아요. 비교해서 암기가 필요합니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제가 잘 하진 않죠. 잘 하지 않는데 좀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118페이지, 네, 134번 문제예요. 지금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워낙 뭐 기출문제도 많고 매년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자, 134번 문제 같이 봅니다. 문제에 초집중하셔야 됩니다. 문제 풀 때는 옆에 기본서 같은 거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네, 그럼 자꾸 못 따라오죠.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자, 갑의 토지는 A광역시 B구에 소재한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한국토지도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하는 도시공격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어. 시행자가 누구라고요? 한국토지도공사. 그럼 시행자가 있으면 누구를 매수 청구하죠? A광역시장입니까? 시행자입니까? 시행자. 그래서 한국토지도공사를 대상으로 이때는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때 갑의 토지에 대해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격시설 부지에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해야 되죠. 자, 1번 같이 봅니다. 갑 토지 매수무자는 B구청장이다. A광역시장입니까? 한국토지도공사입니까? 사업시행자로서 한국토지도공사가 결정돼 있죠. 그러면 사업시행자 한국토지도공사가 매수무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상당히 난이도 높았습니다. 다음 2번 갑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이고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기타 정착물 전부 포함이 됩니다. 3번 갑이 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를 원하는 경우 아닙니까? 원하는 경우 매수무자는 도시공격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왜 틀렸죠?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채권 발행이 가능하잖아. 지금 여기서 매수무자는 누굽니까? 한국토지도공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그 기억이 남아있어야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고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 갑과 그리고 그 토지가 있는 A광역시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는 거 맞습니까? 네, 알려야 됩니다. 이게 정답이 되죠. 5번. 매수 청구에 대해서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갑은 자신의 토지에 2층인 다시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다시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허가돼 안 돼? 안 되죠. 허가돼서는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단독주택과 제1종, 2종 근리 생활시설 그리고 청소 상관없이 공작물 설치가 허가될 수 있잖아요. 다시대 주택은 틀렸죠? 네, 공동주택은 허가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35번 문제를 풀어볼 텐데 135번 문제는 제가 아마 한 번 정도 그다음 문제 풀이 오기 전까지 이론 강의할 때 한 번 정도 설명드렸다고 그러면은 매번 설명해도 잘 기억이 안 남는데 잘 기억이 안 남죠. 그래서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가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스토리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드시면 됩니다. 고개를 드세요. 그대로 고개만 딱 드세요. 고개 드시고 앞에 집중하시면 되겠죠.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이라 그래야 안 찾아보지. 이제 앞에 보세요. 교재 만지지 마세요. 널 뒤적거려 봐야 나중에 혼자 찾아봐, 혼자. 나중에 지금 다 문제 풀고 딱 체크했다가 나중에 찾아보고 딱 해야 되지. 문제 읽고서 계속 찾아보면 계속 그분은 책장만 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자꾸 집중력들을 튀고. 그래서 앞에 집중하기 좋죠.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일 안 들으면 또 어디니 찾아야 되고 막 그렇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집중하면 안 들어도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이렇게 했잖아.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갑의 토지고 밑에는 을의 토지, 갑과 을의 토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이 갑과 을의 토지를 대상으로 도로 설치, 이제 기존 도로가 좁으니까 서울시에서 도로를 확장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도시군관리구역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로 건설 사업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된 갑거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이 허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금방 배웠죠, 그죠? 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허가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그럼 개발 허가도 안 나는 땅값은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래서 집가는 뚝 떨어지는 거죠. 집가가 떨어지고, 누가 도로 용지를 결정돼서 강제 수용 당할 땅을 누가 매수하겠냐고 해서 매수자도 있어 없어? 없죠. 그때 토지 소유자가 받게 될 막대한 경제적 손실 보상하는 그 손실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 그래서 손실 보상하는 대신에 조금 전에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지목이 무엇이 됩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죠. 그럼 봐요. 여러분이 실제로 토지 소유자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갑의 입장에서 5억 투자하시고 을의 입장에서 5억을 투자해 두는데 땅 좀 사두는데 아니 도로 용지를 결정고시 되면서 10년 동안 공사도 미집행되고 공사가 미집행되면서 개발이 허가 안 나고 땅값이 3억으로 떨어지고 순식간에 2억이 날아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당사자면은 정말로 기가 차죠. 근데 다행히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그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받더라도 지목이라도 대이면은 뭐 할 수 있어? 매수 청구라도 할 수 있잖아. 그 지목이 작중지고 천답과수원이야. 그러면 매수 청구도 못 하잖아. 그래서 자 그때 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토지 소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자 앞으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돼서 역시 지목이 대이면 매수 청구하면 되고요. 지목이 대가 아닌 경우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이 고시됐잖아. 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하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그 도시공격절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이방권자에게 내 땅의 도시공격절 사업을 결정한 그 결정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구역 위반을 해달라고 이방권자에게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어. 해제 위반 신청이니까 누구에게 신청이 됩니까? 도시공관리구역 이방권자에게 신청해야 되는 거지. 내 땅의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한 것을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입안을 입안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십시오.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저렇게 결정 해제 입안을 신청하면은 입안권자는 그 결정 해제 신청 이전로부터 3개월 내에 이제 결정 해제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다. 통지. 몇월 내에 알린다고요? 해제 입안 신청 이전로부터 3월 내에 네,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리게 되는 통지하도록. 그럼 여기서는요.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구역사업 결정 해제를 위한 입안 신청을 해달라고 입안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하고 입안 신청을 받으면 3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이걸 외워야 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필기 없으면 불안하잖아.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해설지 보여드릴까요? 해설지에 다 자료 다 있어. 줄까지 뜯어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해제 입안 신청했는데 이제 뭐 일정한 사유에 의해서 결정 해제 입안이 안 된 거예요.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입안이 돼서 안 돼서 안 된 거라고. 그럼 또 구제를 못 받잖아. 그때는 결정권자에게 합니다. 결정권자에게. 이 도시군계획실 사업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에게 가가지고 내 땅의 도시군계획실 사업 결정 해제 결정을 당신이 해제해달라고 결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결정권자니까 당신이 내 땅의 도시공격에서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결정 해제 신청할 수 있어. 누구에게 결정 해제 신청해야 됩니까? 입안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결정권자. 그러니까 입안권자에게는 해제 입안 신청할 수 있고 도시공관리구역 결정권자에게는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결정해제 신청을 받으면은 결정해제 신청을 받으면부터 2월 내에 결정을 하여서 결정해제를 이제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다. 몇월 내에 알린다고요? 2월. 그럼 뭐 객관식은 결국 이거잖아요. 비교 아니에요, 비교. 해제 입안 신청을 받으면 3월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되고 결정해제를 신청하면 결정해제 여부를 2월 내에 결정해서 알려야 되고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잖아. 결국 뭐 가지고 정답을 만들겠냐고. 입안 해제 신청하면은 3월 내에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신청하면은 몇월 내에 결정해야 되죠? 결정 여부를 알려야 됩니까? 2월 내에 알려야 되고 그거만 비교하시면 되죠. 뭐 별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자꾸 어려워지고 그냥 이야기를 들으면 쉬워지고 그런 거지. 근데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 신청했는데 결정권자 서울시에서는 도시군관리구역 누가 결정합니까? 서울특별시는 결정할 거 아니야. 서울시에서 결정 해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서울시, 시도위에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때는 이제 결정 해제가 안 된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결정 해제가 안 됐어. 그럴 때는 국장,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 땅의 도시군계획사업 결정 해제 심사를 해달라고 심사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사를 해서 이제 결정권자에게 그래 정당한 사유 없으면 결정을 해제하도록 하세요라고 근거를 할 수 있고 근거를 받은 결정권자는 버텨야 됩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제해 줘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스토리가 됩니까? 스토리를 기억해달라는 거지.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럼 이거요. 한 두 번 반복해보고 혼자 오해복수에서 중얼중얼 해보고 객관식이니까 떠오르면 되잖아. 그럼 이 내용을 앞으로 동행목에서 잊어버리려면 또 다룰까 안 다룰까? 예상 문제로 또 다루게 되는가? 수업 시간만 잘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잘 듣고 잘 복습해도 충분하잖아. 그치?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했다면 매번 했겠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끔 하는 거라고. 문제 오세요? 많이 보고 싶었죠? 35페이지 그대로 있잖아. 내용 읽어볼게요. 자, 119페이지 135번 문제입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계획설 결정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 도시군계획설 결정으로부터 10년 내에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줄거요.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어.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실효 시기는 사업 결정 구시가 몇 년이죠? 20년이잖아. 도시군계획설 사업 결정 구시해놓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 다음 날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결정고시의 효력이 실효될 거 아니에요. 그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손 떼고 그 도시군계획설 구조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구역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구역 이방권자에게, 이방권자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방권자에게 그 토지의, 자, 지금도 죽었죠.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결정 해제.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줄쭉 가십시오.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누구에게 신청하죠? 위반권자에게 결정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내려오십시오. 도시군관리구역 위반권자는 그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결정 해제 위반 신청은 아까 몇 월 내에 대답해야 되죠? 3월 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한 토지 소유자와 그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하고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실효 시까지 실시하기로 집행구역을 수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은 그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요약 그 해설집으로 잠깐 오실래요? 해설지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해설지 18페이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페이지 오세요. 18페이지에 135번 문제 해설집 해설집 18페이지 135번에 해설 오시면은 빨리 오세요. 오시면은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 신청 나와 있습니까?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 신청에서 밑에 점이 나와 있을 거야.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을 묶어줍니다. 첫 번째 점하고 두 번째 점을 묶어주시고 앞에다 적으십시오. 해제 위반 신청이야. 결정 해제 위반 신청. 방금 풀어드린 내용이에요.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내에 위반 여부 결정을 알려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하고 네 번째 점을 묶어줍니다. 세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을 묶어주시고 이것은 아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 신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정 해제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정 해제 신청할 수 있다. 내 땅에 도시군구역시설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누구에게 아까 신청했죠? 결정권자에게 신청합니다. 몇 월 내에 결정을 알려야 되죠? 2월 내에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저 밑에 이제 제일 밑에 점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위에 죄송합니다. 박사네가 죄송해요. 해제 위반 신청을 박사에 넣어놨구나. 지금 바뀌었구나. 그 박사네 점 두 개가 해제 위반 신청이에요. 해제 위반 신청. 해제 위반 신청을 박사네 해설이기 때문에 거기 넣었구나. 네, 해제 위반 신청으로 바꿔주세요. 박사네 점 두 개가 해제 위반 신청입니다. 네, 방금 풀어둔 문제 그거고요.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이제, 해설에 이제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 신청이 나와 있구나. 그죠? 네. 자, 그때, 자, 보기 있습니다. 첫 번째.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되지 아니한 경우,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구역 위반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구역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에게 결정권자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하세요. 결정권자 동그라미 하시고 그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줄 것이면 되죠. 결정권자에게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이렇게 결정 해제 신청을 받으면 그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몇 월 내에 2월 내에 줄 겁니다. 2월 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 해제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정 해제 신청했는데 결정이 해제되지 않으면 아까 국토부 장관에게 결정 해제 심사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그 얘기에 연결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해당 도시군구역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줄 거죠.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하시고 계속 줄 거죠. 국토부 장관에게 도시군구역시설 결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결정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령의 작명에 따라서 도시군구역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권자에게 그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갑니다.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구역시설 결정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여기까지요. 자, 설명드린 내용 해설지에서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해뒀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에 다시 오세요. 119페이지 오십시오. 119페이지 오셔서 136번이에요. 136번. 자, 136번을 그대로 펼쳐놓고 이것도 이야기를 좀 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좀 듣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서 어차피 뭐 다시
설명도 꽤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 미리 이야기를 좀 듣고 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앞에 보시고 집중. 이거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픽션도 있고 논픽션도 있고 다 그래요. 그래서 소설도 있고 진짜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 사례를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를 들으니까 뭐 이렇게 픽션이지 논픽션이지 뭐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네,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보시고요. 여러분 그 서울을 연구로 하는 프로야구 팀은 네, LG하고 그 다음에 두산 두 개죠. 네, 두 개고 부산을 연구로 하는 프로야구 팀이 롯데고 경남 창원이 NC 다이노스예요. NC 다이노스인데 그 NC 다이노스가 창단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NC 다이노스 창단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 옛날에 이 NC 다이노스 프로야구팀을 유치하려고 두 지역이 경쟁을 했대. 울산광역시하고 경남 창원에서 물밑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경쟁이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제가 이거 뭐 픽션도 있고 논픽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경남 창원보다는 울산이 재정사료도 좀 높겠죠. 대기업 공장이 많으니까 세금을 지방시를 많이 거두니까 재정사료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울산에서 프로야구팀 유치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야구 돔 경기장 설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돔 경기장. 우리 서울도 이제 고척동에 동경기장, 야구 동경기장 갖게 되는데 뭐 완공되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는데 지방에는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야구 돔경기장 설치를 이제 한다면은 야구 돔경기장은 용도지역입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용도지역입니까? 기반시설입니까? 기반시설이잖아. 그럼 이 기반시설 설치, 야구 돔경기장 설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울산광역시 도시공원관리구역으로 결정해서 고시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고시 했다고. 야구 동경기장 설치를 이제 결정고시 했고, 그러면 그 야구 동경기장 건설 사업이 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이 되고, 그 땅이 경기장 건설이 결정된 그 땅이 도시공원계획시설 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울산시에서 동경기장 건설을 위한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했는데 좀 아깝게도 이제 창원에서 NC나 다이노스 야구팀이 이제 창단됐으니까 그 유치에 울산의 입장에서는 유치를 기회를 아깝게 놓친 거잖아. 그러면은 고교 야구팀이라든지 직장 야구팀만 있을 텐데 네, 프로 야구팀 유치에 실패했으니까 야구 동경기장 설치는 당장 필요하지 아니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했는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여건 변화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원계획시설이 관할 구역에 있다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니까 여기서 누구죠? 울산광역시장이 되잖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를 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거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원계획시설 부지가 관할 구역에 있으면은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국회입니까? 지방의회입니까? 지방의회니까 어디죠? 네, 울산시 의회가 되겠죠. 울산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보고 대상이 두 개죠.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거나 아니면 여건 변화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원계획시설이 관할 구역에 있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되는 거야. 보고서를 접수받은 지방도시계획원회 지방의회에서는 그 보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이제 90일 내에 그래 울산광역시장님 우리 프로야구팀 뭐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이제 동경기장 설치를 결정했었고 지금 설치에 일단은 뭐 기회를 잃었으니까 우리 다음에 동경기장은 설치하기로 하고 우선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해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90일 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방의회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면은 보고를 받는 지방의회에서는 보고서 접수가 있어도 90일 내에 해제, 그 도시공원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권고한다 이 말이에요. 결정 해제를 권고하는 울산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결정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결정 해제, 도시공원계획시설 사업 결정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고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제 공고받으면 몇 년 내에 해제 결정을 고셔야 됩니까? 1년 내에 해제 결정을 고셔야 되는데 해제를 결정할 수 없는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때는 해제 공고를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어. 그리고 한번 지방의회에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서가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해제 결정이 안 된 시설이 관할구에 있으면 최초 지방의회 보고가 있은 때부터 매 2년마다 재보고를 하고 있는 거야. 재보고는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리고 이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설 부지를 지방의회에서 보고를 받으면 보고받고 며칠 내에 해제 공고 서면 보내죠? 90일. 해제 공고 받고 몇 년 내에 해제 결정해야 되죠? 1년. 재보고는 몇 년마다 하죠? 2년.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없으면 몇일 내에 소명해야 되죠? 6월. 이런 거 해고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참 두 번째 듣거든요. 매번 강의하지 않은 것은 출제 빈도가 높다는 겁니까? 높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높지는 않은 거야. 한 10년에 한 문항 정도 반영되고요. 작년에는 아까 이쪽에 소개한 거 한 줄 정도 해제 입안권자에게 신청한 제도가 있다는 정도 한 줄 살짝 들어갔을 뿐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또 혹시 울산에 계신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픽션도 있고 논픽션도 있으니까 그냥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었을 뿐이라고. 자, 136번 같이 봅니다.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설 결정 해제 근거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울산광역시장은 이렇게 해도 되죠? 이해가 쉽잖아. 금방 예를 들었으니까. 울산광역시장은 도시군 계획설 중에서 지금도 줄 거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설 줄 거고 기역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설 아까 뭐죠? 야구 돔경기장 예를 들었잖아. 여건 배너로 프로야구팀 유치의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설치 필요성이 없어졌잖아. 이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 계획설 그리고 그 밑에 줄 거죠. 그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지난 때까지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설 니은 이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 매년 지금도 줄 거면 되죠. 뭐 지방의회 정례회나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 대상 몇 개죠? 2개. 기억 니은이 보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2번 지방의회는 위 보고가 지방의회 접수된 날부터 며칠 내에 90일 내에 해제 공고 서면을 자치단체에게 보냅니다. 90일 이내에 줄 건 오면 되지 뭐. 3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장 해제 공고를 받은 울산광역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공고를 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보고가 2년이었잖아 아까. 해제 공고 받고 몇 년 내에 해제 결정 고시해야 되죠? 1년.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줄 거죠. 해제 공고를 받는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명하면 되는 거. 소명은 몇 개월 내에 해야 되죠? 6개월. 그 다음에 5번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비집행 도시군 계획설 중에서 도시군 계획설 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 비집행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밑을 쭉 끄면 되겠네. 최초 지방의회 보고한 때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합니다. 이 보고는 최초 보고입니까? 재보고입니까? 재보고. 재보고는 몇 년마다? 2년마다. 그러면은 솔직히 136번 관련 문제는 이 한 문제에 다 담은 게 있잖아. 그 내용이 없어. 그거 다 해요. 그거 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이 문제를 반복하면 됩니까? 이 문제만 가끔 읽어주면은 기억을 가져가면 되잖아. 그럼 뭐 본 시험에서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포인트 17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대로 펼쳐놓고 앞을 잠깐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세요. 여기에 초집중해 주실래요? 근황 집중이 아니고 초집중. 갑거래 토지의 도로 용지, 기반시설 설치를 결정고시합니다. 그때부터 도로에 대한 법상 명칭이 뭐로 바뀌죠?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게 돼요. 자, 이렇게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를 결정고시하면 그 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잖아. 사업.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한강대교 건설하고 야구 돔경기장을 만들고 이런 것은 전부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에 있는 토지에서는 개발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원칙이고, 그 개발이 허가가 안 된다는 게 원칙이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게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고 몇 년을 배웠죠? 지난주에 배웠는데, 마지막 시간에. 갑과 을의 토지의 도로 용지를 결정고시하고 제일 먼저 몇 년? 2년. 2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죠? 2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했거나, 혹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돼서 몇 단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 안 된 2단계 부지에서는 건축법상 임시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이 허가될 수 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외우십시오. 그때 2년 미집행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 수립이 없을 때 허가 대상, 가성주의 건축도 공작물 설치, 또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 이를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될 수 있다. 그렇게 외웠잖아. 이런 된장 복습 안 하셨구나. 그 다음에 몇 년을 배운 거예요? 10년.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결정고시로부터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그 토지에 정착된 정착물은 금방 한 거죠. 관할 시청 건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죠? 매수 청구,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지목이 대이면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지. 지목이 대가 아니야. 지목이 대가 아니고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되고 앞으로 실효 시기까지 사업 결정 오셔놓고 20년 동안 실효 시기까지 단기별 집행계획상 집행계획도 없는 거야. 이런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도시공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해제 입안 신청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내 땅의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입안 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그 입안 여부를 몇 월 내에 결정해서 신청자에게 알려드립니까? 3월. 그 다음에 그런데 해제 입안이 안 된 거야. 해제 입안이 안 되면 이번에는 누구에게? 결정권자에게. 해제 입안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결정권자, 그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도시공관리로 결정한 그 결정권자에게 내 땅에 당신이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했는데 그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당신이 직접 결정 해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잖아.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입안 신청, 결정 해제 신청. 결정 해제 신청을 받으면은 몇 월 내에 신청자에게 결정 여부를 알려드립니까? 2월. 그거 뭐 경험하면 되잖아. 근데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 신청했는데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제하지 않은 거야. 그때 결정권자는 도시공관리구역 결정을 원칙적으로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잖아. 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 해제를 안 해주는 거야. 결정 해제 신청했는데 그때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 해제, 내 땅의 도시공계획사업 결정이 정당한지 그 결정 해제를 심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결정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금고할 수 있지. 금고를 받은 결정권자는 버텨야 됩니까? 정당한 사유 없는 결정을 해제해야 됩니까? 정당한 사유 없는 결정을 해제해 준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이제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 고시하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은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한 그 결정 고시의 효력은 실효된다는 실효 시기를 규정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불려서 하죠. 그러니까 보통 매수 청구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지 않지만 이렇게 이제 이론 강의할 때 한두 번 듣고 문제풀이 할 때 서서히 보완을 해서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시설 사업 결정 우선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됐어.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상태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된 경우라면은 해당 지단장,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의회의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 매년 뭐 해야 되죠? 보고를 해야 되죠. 관할구역 안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계획시설이 생겼거나 10년 동안 공사 미집행된 도시공계획시설 부지가 있다면 해당 자치단체장은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매년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 보고를 해야 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래, 아이고 프로야구팀 유치해도 실패했으니까 우리 아직 야구 동경기장은 필요 없잖아. 훗날 기약하자.
그래, 지금은 좀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래, 그 결정을 좀 해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방의회는 해제 보고를 받고 보고 며칠 내에 해제 공고합니까? 90일 내에 해제 공고 서면을 보내야 되니까 90일 내에 해제 공고 서면을 받은 지단장은 그날부터 몇 년 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공 관리 결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2년 내에 도시공 계획시설 해제 결정을 1년 내에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근데 해제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와 해제를 못할 사유가 있어. 그러면은 공고받은 날부터 몇 개월 내에 소명하면 됩니까? 6월 내에. 그리고 지방의회에 한번 보고했는데 해제 결정이 안 된 도시공개서는 몇 년마다 재보고해야 되죠? 2년마다 지방의회에 재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은 도시공개시설 사업 결정 호시부터 우리 국토교육 규정된 모든 제도를 한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이제 전체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서 부분적인 것을 공부하고 오늘 와서 마지막 퍼즐을 끼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루 2번 듣고 한 번 듣고 완성됩니까? 점차 살이 더해집니까? 점차 중요한 위주로 살이 더해지고 삐디에다가 살을 붙여서 오늘 모양이 드디어 완성된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지 뭐 이 책에도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잖아, 그죠? 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잠시 쉬었다가 120페이지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 진행할게요. 네.